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이재명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문준용 관련 취업특혜 의혹까지 지금 말이죠. 이게 정권이 벌벌 떨게 생겼습니다. 당사자인 이재명도 떨 일이 많지만 지금 정권과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전 의원입니다. 진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저희는 아주 이재명 때문에 신났습니다. 네,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청와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보적 매체들이 전하는 거를 보면 네.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이재명 문제로 해서 네.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라는 게 이야. 이제 정토한 소식통의 이야기고, 예. 자,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당의 틀 내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그러니까 아예 선을 잘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준용 씨 채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서 금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며 네. 부글부글 끓고 부글부글. 있다는 게 뭐 뷰스앤뉴스 뭐 이런 진보적 매체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원 기소, 법원 판결까지 보면서 신중하게 하자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기자들이 또 물으니까 네. 아, 내가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는데 왜 자꾸만 묻냐는 식으로 예.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원내대표, 청와대와 평소에 소통이 잘 된다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불쾌감을 표시했냐면요. 법원에서 판결까지 했다. 문준용 문제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다. 아주 이재명 지사를 질책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문준용과 같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정말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강력하게 질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부글부글 정도가 아니라 패닉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났습니다. 뭐 표창원, 뭐 박용진,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한 종편에 출연해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조로 자진해서 말했고, 그렇다면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의 공식 입장은 신중하게 지켜보자지만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다. 근데 지금 탈당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박지원 의원도 뭐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탈당을 자진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제명되는 게 있습니다. 제명.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재명이라는 싸움꾼은 절대 본인 발로 걸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지사의 뭐 이 대변인은 절대 검찰이 기소를 해도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당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예 공언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민주당의 윤리위원회 해부돼서 제명이 된다면 핍박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죠. 스스로 탈당해버린다면 내가 내 죄를 압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본인의 측근들이 말했듯이 스스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핍박받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검찰과의 전쟁, 그 다음에는 법원과의 전쟁,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게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이재명은 이해 전쟁을 청와대와 민주당과 치르는 거죠. 이야, 이건 뭐 무시무시해요. 드라마. 뭐 홍준표 대표가 오늘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예. 물귀신 작전이다. 물귀신 작전. 막장 드라마다.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표현력은 또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물귀신 작전을 좀 동의하는 게 이재명 지사는 같이 죽자, 죽으려면. 그렇죠. 나 혼자는 못 죽는다. 왜? 네. 문준용 채용 비리 의혹, 채용 비리의 특혜가 있었냐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말이죠. 일단은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봅시다. 예. 자, 자료를 한번 보면서 자료하면 또 신의 시간 아닙니까? 예. 자, 요게 바로 국민의당 이유미, 이유미 구속사건입니다. 국민의당 이유미 캠프에 있던 이유미 당원인데,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 이 녹취 파일이 나온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문준용의 미국 대학원 동기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근데 육성 증언이 조작된 거다. 예. 요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속이 된 거예요. 조작을 했으니까. 예. 본질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준용 네. 씨가 특혜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물론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는 문준용 특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저 정언,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그 정언이 가짜다. 조작된 거기 때문에 네. 저분들은 구속된 것이고 그렇죠. 지금 문제는 문준용,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자, 문준용이가 제2의 정유라가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할 때 의문점이 지난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귀걸이에 점퍼 차림의 증명사진. 그렇죠. 웬만한 용기 없으면 그런 사진 못 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업은 상당히 들어가기 힘든데 12줄 자기소개서를 냈다. 의혹입니다. 다. 그 원서 마감 5일 뒤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다. 마감 뒤에 이것도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 검증이 확정적으로 검증된 거 아닙니다. 네. 또 응시 원서 숫자 변조 의혹도 있습니다. 어허. 또 경쟁률이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2대1.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거의 뭐 60대 뭐 엄청난데 지금 여기는 1대1인가 2대1인가 2대1이요. 2대1 어쨌든 간에 뭐 좀 누가 봐도 이거 제대로 이거 알리고 뽑은 건지 그러니까요. 아름아름 몇 명만 알려주고 뽑은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는 확실한 수사나 감사나 뭔가 예. 제3의 조직,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저는 국민의당이 참 어리석은 게 저 바람에 왜 증거를 조작하는 바람에 저렇게 면죄부를 줘버립니까? 그러니까요. 그건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네.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민정수석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권재철 행정관이 바로 그 공기업의 원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은 그래도 문 후보의 아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만 있고 제대로 된 조사가 없다는 건데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 이재명 지사와 해경군 김씨 그 개정 사건 때문에 수사를 한다면 이 부분이 명쾌하게 밝혀져야지 해경군 김씨 개정이 허위사실을 유폐했는지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이게 진실이면요 김혜경 씨는 설령 해경군 김씨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무혐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문준용 씨 사건을 수사할 건지 할 건지 그렇죠. 이 부분이 근데 또 이 부분에서 또 지금 이정열 변호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덫을 놓은 거는 이재명이지만 그 덫을 놓게 만든 만든 원인 건- 제공자는 이정열 변호사. 왜 이정열 변호사가 이제 해경군 김씨 뭐 그 무슨 팬클럽 아니 그 팬클럽이 아니라 비판 클럽의 예. 대표로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그렇죠. 예. 이분이 김혜경 씨 해경군 김씨 그거를 고소할 때 39건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게 다 문준용 문준용 케이스가 씨가. 있다. 그래서 그게 대한 답변을 김혜경 씨 변호사가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재명 지사는 나는 쓰기 싫었는데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나 이정렬이나 엑스맨 아니야? 엑스맨. 민주당이나 청와대 그래서 정부는? 지금 뭐 지지자들이 그 문재인 측 지지자들이 뭐라고 뭐 일갈 하니까 나 그만두겠다. 그러다 또 그만 안 두고 다시 예. 또 예, 변호사를 그렇죠. 계속 지금 이제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참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살아남는다면 나는 제2의 박근혜가 될 수 있다. 이야. 탄압받는 여당의 대권 후보. 오.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 날라갔죠. 박원순 시장도 지금 뭐 휘청휘청되죠. 휘청거리고 그 다음에 김모 씨도 지금 날릴 거라는 예언들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인 이재명이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이야기가 특히 박상병 교수 같은 분은 조금 진보적인 편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대단한 강력한 그러니까 대권 이명박 후보죠. 정권의 박근혜 같은 그런 존재로 부각될 거다. 야, 좀 그러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 게 또 이번에는 자진 탈당도 안 하고요. 절대 안 하고 이분은 머리가 예, 좋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데 요게 제가 좀 비교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자진 탈당해라. 박근혜 대통령이 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막 지지율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출당시키면서 네. 갈등 내분이 내분이 막 네, 일어나고 내분이 지금도 그게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이 이재명 지사가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내분을 갖다가 만들면서 자기가 살아나가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붕괴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들이 벌써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재명 지사는 자꾸만 악재가 터집니다. 또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만 소개하면, 네. 방금 또 뉴스가 떴는데 이런 네네.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김혜경 씨 문제보다 더 지금 심각한 거는, 김무선 스캔들 의혹보다 더 심각한 거는 네. 형님 강제 입원 의혹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또 정언이 나오는데, 자, 검찰발 기사입니다. 예.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이런 네. 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형님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했는데, 그때 했던 발언이 뭐냐면, 형이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개를 대라. 부하 직원한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1000개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쨌든 법률가이기도 한 이재명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니들이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비서진들은 전부 다 왜 자꾸만 법으로 따지냐면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때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반발했던 구모 씨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전부 조치됐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인 또 이모 분당 보건소장도 부담을 느껴서 돌아왔다. 이런 생생한 증언들을 검찰에서는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한 것인가? 그러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이게 사실이라면 법원 판결은 최소한 집행유예까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선거법은 지사직 사퇴죠. 날아가는 거죠. 예. 날아가는 거죠. 재보궐선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만 경찰도 정보를 흘렸고 검찰도 지금 기사 흘렸는지 나옵니다. 기자가 무슨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검찰 흘렸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공무원들 또는 뭐 보건소장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또 이재명 본인은 불리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준용 카드를 던진 겁니다. 더 큰 걸 던지자.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야, 1000개를 갖고 와라. 이번 안 돼야 될 이유. 어떻게 1000개를 만듭니까? 오늘 내가 밥 안 먹어야 될 이유를 1000개를 대라. 그것도 어렵잖아요. 1000개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 내가 저 무조건 해라 여자랑 이거죠. 결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 1000개. 그럼 그죠. 뭐 어떡하겠어. 근데 어쨌든 이재명 기사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부하 직원들은 굉장히 무서워했던 건 같습니다. 그렇죠. 살벌하네요. 원래 똑똑하고 추진력 있고 이런 상사를 만나면 괴롭습니다. 좀 괴로운데. 괴롭죠. 여기는 성격도 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기억나시면 그때 이제 첫눈 내리는 날, 첫눈이 펑펑 내리는 날, 네. 이재명 기사 검찰 들어가서 13시간 동안, 무려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아마도 형님 입원이 뒤에 조사를 했고 길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조사를 받고 나올 때, 밀 때 뭐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가 무슨 뭐. 근데 이게 강제 입원, 형님 강제 입원인데, 이게 사실 뭐 사실이라면 폐륜적일 뿐만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구속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이거 굉장히 무거운 그러니까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인 이재명 지사는 알 겁니다. 경찰 조사도 받아갔고 검찰 조사도 받아갔고 또 부인 김혜경 씨도 제가 알기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을 향해서 다가오는 칼날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같이 죽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알아서 할래? 뭐 이런 거죠.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같은 편끼리의 그 권력 암투가
더 무섭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아, 선거 때 보면은 경선을 하지 말자는 집 주장이 같이 경선하면 원수가 서로 사이가 나빠져 갖고 선거에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단수공천해서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경우가 많고 워낙 상대가 압도적이면 그때는 뭐 경선해도 괜찮다. 그렇죠. 대세로 가는 네, 건데 네. 비슷하게 안 붙고 나면요 저쪽 편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가서 네. 얘가 선거법 위반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정도의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를 12월 13일까지 다음 달 13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재명 지사는 일단은 문준용 카드를 던졌고 자 이래도 안 돼? 다음 카드 또 한번 내 준비해 볼까 뭐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다 낼지 아니면 정말 내부적으로 좀 봐주시오 하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태도를 보면 나는 당당하다. 당당하다. 정치 경찰 검찰도 답을 정해놓지 마라.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저항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투쟁 이해투쟁인데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무심시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을 분화시키고 이미 친문하고 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끼리는 이미 조금 이제 갈등이 생겼죠. 노골화되고 있고 그 민주당사 앞에는 주말마다 뭐 이재명 나가라는 시위가 있다고 하고 매주 한다고 하고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다 이재명이 순순히 내 발로 민주당 안녕 그러진 안 않을 것 나갑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해찬 당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도 뭔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 경선 전당대회 경선 때는 그 이재명 지사가 이해찬 캠프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캠프에 있던 분이 부지사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관계가 끈끈한 관계일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는 마지막까지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고 싶을 테고 그 시간 동안 친문들과 청와대 일부분들은 부글부글 근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차기 대권 후보군도 여러 가지로 좀 미약하고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그래? 이거 과거 야당 시절인 야당이 그땐 여당이었죠. MB 정권의 박근혜. MB 정권의 박근혜처럼 한번 이재명을 띄워서 굴로 갈아타서 대권으로 한번 가봐? 뭐 이런 생각도 일정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하긴 뭐 지금 가면 뭐 다 죽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쪽으로 가면 복골 복이죠. 근데 이제 이거 돌파하면은 완전히 뭐 핵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선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 문제로 완전히 그냥. 문제는 이재명이 살아나더라도 민주당의 후보로 살아남아야지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 이미 이쪽 지점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폐륜, 그렇죠. 위선, 불륜. 가정 모든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했는데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겉으로는 저렇게 참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니 일단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면 이거는 폐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무선 씨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륜 아닙니까? 불륜이죠. 그리고 김혜영 씨의 그 SNS에 대해서 뭐 이재명 지사는 SNS 할 줄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증 아닙니까? 위증.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고 불륜, 폐륜 이게 만약에 다 떨어진다 그러면 대통령 되겠습니까? 깜빵 가야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도 지금 평가를 냉정합니다. 사실은 웬만하면 견뎌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래야지만이 견딥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견딥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견딜 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아주 튼튼한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뭐 정말 간단한 그러니까요. 예.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에너지가 무섭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보도를 하겠지만 아주 뭐 계속 사건을 만들어내니까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계속 점점 관련돼서 늘어나고. 예. 프론트 라인이 이미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면서 니들 왜 싸우니? 그렇죠. 아니 이거를 이 문제를 고소하고 한 것도 다 자기들끼리 민주당끼리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언제 뭐 이재명이를 그러니까 다 그쪽 집안들끼리 뭐 바른미래당은 뒤늦게 조금 뭐 고소고발 참여하고 했지만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 세력들은 좀 치사한 상. 드루킹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가 고소했어요. 그렇죠. 그건 동네는 왜 자기들끼리 네 분이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20년 집권으로 20년 아니 이해찬 대표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에 뭐 당 내부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민주당이 만약 20년 집권하면요 대한민국 망하죠. 거덜납니다. 거덜나죠. 진짜 전부 다 뭐 한 푼 주십시오. 이거 진짜 겁나 20년 그렇죠. 집권?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진짜 겁납니다. 이회찬 대표, 너나 잘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왜 지금 20년 주께서 어느 나라 망쳐먹,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한 20일 집권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뭐 당내 갈등, 국민적인 불만 폭주 이거 뭐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말이죠. 지금 민주당 정권이 휘청휘청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어떻게?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팍팍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옳은소리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구독해 주시고 바로 밑에 옳은TV 또 있습니다. 옳은TV도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모든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쿡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